자, 고1 내신 대비 교재 1회차 군포고 해설을 한번 해봅시다. 전문항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를 또 제곱을 해놨고 더하기 6배 x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91이다 는 0인데 이거를 풀었을 때 나오는 한 허근이 오메가래. 그래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6 오메가를 구해줘 라고 한 건데 일단은 요거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t라고 치환을 좀 해볼게요. 자, 저걸 t로 치환해서 식을 다시 쓰면은 t제곱 더하기 6t에다가 자 마이너스 91 나왔는데 우리 91을 좀 쪼개봅시다. 이거는 17과 누구로 쪼갤 수 있어? 17이 아니라 얼마예요? 3으로 약분이 안 되고 7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7 곱하기 13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라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여기서 7하고 13을 쓴 다음에 마이너스가 7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t는 이제 7 또는 마이너스 13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다시 t를 x제곱 마이너스 6x로 바꿔주면은 7을 넘기든 13을 넘기든 넘기겠지. 그럼 7이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자 13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넘어갈 건데 자 이 두 개 중에 허근 나오는 게 누구야? 허근. 얘는 판별식 해보면 실근이죠? 얘가 허근이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하필 뭐냐면 여기서 나온 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6 오메가를 물어봤어. 딴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13을 딱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3이다. 1번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라 라고 했어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3차 방정식이야. 자, 이렇게 3차 방정식이 하나 제시가 돼 있고요. 이게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해라. 자, 중근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다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거는 x한테 얼마를 넣으면 0이 나오냐면은 1 대입하면은 0 나오지. 그래서 x한테 1 넣어서 조립제법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 2차가 없으니까 2차 자리에다가 0 쓰고 그 다음에 1차는 전개를 좀 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자. 그럼 1 내려오고 1 올라가고 1 내려오고 1 올라가고 마이너스 a 내려오고 마이너스 a 올라가서 0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방정식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는 0이다. 자, 그럼 이게 중근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첫 번째 상황은 얘 자체적으로 그냥 중근을 가지면 돼요. 그죠?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거의 판별식이 0이면 된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것까지 있냐면 앞에 거랑 공통근을 갖는 거야. 즉, 요 2차 텀에서 나오는 근이 여기서 나온 근 얼마랑 1과 같아도 되는 거지. 그러면 중근이 나오겠다.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판별식으로 갈게요. 판별식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다. 는 0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요거는 근이 된다는 건 그냥 1을 여기다 넣으면은 0이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1 대입하면은 2마 a가 돼요. 그게 0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a는 2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 그래서 해달라고 한 거는 이 두 개의 합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더해주면은 4분의 7이에요. 이렇게 나오겠다. 그 정답이 4번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자. 자, 3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2차 부등식의 해. 자,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이 있나봐. 자, 요게 0보다 크다의 해가 다음과 같이 1과 2 사이 범위로 답이 나왔대요. 자, 이때 2차 부등식 그럼 지금 좀 순서를 바꿔놨는데 c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bx 더하기 a라고 돼 있고요. 그게 0보다 작다를 풀면은 그러면 해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나봐. 가장자리 범위 나오는데 자, 이때 알파 베타를 곱해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요 식 자체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길래 근이 이렇게 나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만약에 a가 양수였으면은 이거 크다 범위니까 아자 붙여보면 가장자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사이범위 나왔으니까 안 맞지. 그 말은 a가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 a가 음수라는 걸 제일 먼저 파악할 수 있고요. a는 음수. 자, 두 번째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얘의 식 구성이 1과 2가 경계로 나왔다는 거니까 요렇게 구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보면은 a에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3ax 그 다음에 더하기 2a가 돼서 저기서 b 대신에 이제 우리 이거 쓸 거고요. 얘가 b고요. c 대신에 얘를 쓸 거야. 이게 c인 거야.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 다 대입을 합시다. 그럼 여기는 cx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대신에 2a를 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2a의 x제곱에 그 다음 b 대신에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ax 더하기 a가 0보다 작아요가 되는 건데 양변을 a로 나눕시다. 근데 지금 a로 나누면은 일단 식은 이렇게 되는데 a의 부호가 뭐였어요? 음수였죠. 그럼 부등호 방향 뭐 해야 돼? 바꿔야 돼요. 요거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2랑 1 들어가고 1 들어가서 둘 다 마이너스 들어가면은 바로 갈까요? 가장자리 범위니까 x가 이번에는 2분의 1보다는 작다 또는 1보다는 크다의 범위가 나오겠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곱하라 그랬죠? 곱해주면은 2분의 1, 3번이 정답이 된다 하고 넘어가고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 같이 읽어보니까 3차 방정식 하나 나와 있는데 이거의 모든 근이 방정식 땡땡이의 근과 일치한대요. 자, 지금 뭐라 돼 있냐면 x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자, 이러한 방정식의 모든 근이, 이거의 모든 근이 누구랑 일치하냐면 x 제곱에 더하기 x-6은 0의 방정식과 일치한대. 그럼 당연히 저 식이 뭔지 알아봐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좀 해보자. 2랑 3 쓰고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써주면은 이 식이 어떻게 돼요? x-2랑 x 풀 3이죠? 는제로.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3이랑 2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도 마3과 2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둘 중 하나죠. 3차 방정식인데 근이 두 개 나온다. 자, 우리가 아는 3차 방정식은 근의 형태 중에 허근이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불가능해.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실근 두 개가 나왔다는 건 무조건 그 중 하나는 중근이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식 자체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중근이었다면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아니면 2가 중근이었으면은 요게 제곱이 돼서 이렇게 나왔을 거야. 는 제로. 둘 중 하나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은 두 번째 줄은 어쨌든 그거를 제로 나눴을 때 몫을 qx, q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건 일단 좀 이따 하면 되고요. 마지막에 단 a, b, c는 상수라고 했고 c가 양수래. c가 양수라는 거, c가 지금 뭐냐면 상수항이지. 이 상수항이 양수라는 거는 자, 이거 한번 전개해보자. 전개해서 상수항 한번 구해볼래? 상수항은 그냥 상수항들로만 계산이 될 테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8이 나와. c가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4에다가 3이니까 그냥 플러스 12가 되지.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탈락이고 요게 맞구나 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전개를 좀 해보면은 앞에 거 완전 제곱식은 그냥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고요. 뒤에 거랑 같이 좀 해보면은 x 세제곱에 2차는 마x 제곱이 될 거고 1차는 플러스 4x랑 마이너스 12x라서 마이너스 8x가 될 거고 그리고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 b, c를 다 우리가 구한 상태고 근데 뭐 요까지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게 뭐냐면 자, x 세제곱에 그냥 얘로 쓸까요? 어차피 우리가 이걸로 지금 구했으니까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x 풀 3이 있어. 걔가 어떻게 됐대?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으로 나눈 거니까 얘를 쓸게요. 요렇게. 그리고 그때 몫을 qx라고 한다. 그때 q의 10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때 나머지가 누군지를 모르지. 나머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얘로 나눴다는 건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가 없어야 돼. 0일 거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얘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x 빼기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두 개가 있었고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씩 앞에서 써놨으니까 뒤에는 나머지 하나를 채워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넣어주시면은 답은 8로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5번으로 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은, 자, A도 양수, B도 양수 이렇게 다 조건 줘놓고, 자, 그 다음에 부등식 절대값에 2x 더하기 a라고 있고요. 그것이 작거나 같대. 누구보다? 3보다. 자, 근데 이걸 풀면 나오는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이때 a랑 b를 더해줘 라고 했는데, 그냥 일단 우리가 이런 절대값 하나짜리인데 다 반대편에 있는 모양이 상수로 돼 있는 거면 간단한 거라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2x 더하기 a가 그냥 누구랑 누구 사이인 거야. 3과 마3 사이인 거야. 그 다음 다 a씩 빼고 절반으로 나눠. 그럼 x 범위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a씩 다 빼고 그리고 절반으로 나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얘가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왼쪽 끝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2가 넘어오면은 마4는 a 마3이다. 그래서 a가 1이라는 거를 여기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a에다가 1 넣어주면 얘 얼마가 되냐면 분자 2대잖아요. 1 됩니다. 그래서 요게 b다. 얘가 1이다. 이렇게 a, b를 우리가 구했고, 두 개를 뭐 해달래? 더해달래.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6번으로 갑시다. 6번. 자, 문제 읽어보니까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함수 fx라고 돼 있고, 걔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1,0, a, 0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fx의 모양을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x 빼기 1, x 빼기 a. 그죠?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최고차 계수 1로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4차 방정식. 자, x제곱 더하기 아니네. 마이너스 ax의 더하기 2a라고 돼 있어요. 그거의 fx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는 0인데,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해달래. 자, 그럼 근이 3개라는 거는 무조건 중근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첫 번째로 여기서 먼저 중근이 나온다고 해. 그러니까 결국 a가 1일 때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a가 1이 아닐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a가 만약 1이었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1 넣었으니까 여기서 중근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들어가면은 x제곱에 마x의 풀 2가 돼버려. 그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으로 가보면은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은 저기서 허근이 나오니까 문제 상황은 일단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1번은 탈락. 그럼 2번으로 갈 건데, a가 1이 아니었다고 할게요. 그 말은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근 1과 a가 다른 근이라는 거고, 여기서 뭔가 중근을 만들어 줘야 되는 상태인데, 자, 이 a가 1이 아닌 경우도 크게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는 1이 공통근이 될 수 있죠. 무슨 말이야? 여기서 나오는 근 있잖아. 요 식을 그냥 우리가 문제에서 따로 이름을 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gx라고 하자. 1이 공통근이라는 거는 g한테 얼마를 넣으면은 1을 넣으면은 0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그래서 1 넣어보면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여기다 1 넣었더니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그때 x제곱 마x 풀 2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안 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 이거는 패스고,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a가 공통근일 수도 있죠. 그 말은 g한테 a를 넣으면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g한테 한번 a를 넣어보자. 그러면은 a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에 더하기 2a고 그게 0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a가 0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a가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a가 0이면 gx가 뭐가 돼버려? 0, 0 들어가니까 x제곱이 돼버려. 근데 여기서도 a가 0이잖아? 그럼 0이 돼버려서 뭐가 돼버려요? 3중근이 나와요. 왜? 얘도 x, gx는 x제곱. 그러면은 지금 저 식 자체가 x 세제곱에 x-1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들어줄 수 없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gx는 0, 얘 자체가 단독으로 중근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저거 가지고 판별식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판별식 해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a가 되겠네? 그게 0 되면 돼요. 자, 그럼 a는 0 또는 8인데 우리 방금 a가 0인 건 안 된다는 거 확인했어. 그래서 a가 8이어야 된다. 자, 그럼 a가 8이면은 gx 자체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더하기 16이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4의 제곱이고 그 뒤에 붙은 애들은 x 빼기 1과 a가 지금 8이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가능한 경우였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좀 잘못 말했는데 공통근이 1이면 얘들아 저기다가 gx한테 지금 우리가 1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1을 넣어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공통근이 1이니까 1 넣어주면은 g한테 1 대입하자. 내가 여기서 계산 실수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 1 들어가면은 1 마이너스 a 더하기 2a잖아. 그래서 a 더하기 1이죠? 이게 0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아까 그어버렸는데 틀린 거고, a가 그럼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은 저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x의 마이너스이고 x 빼기 1과 a가 이제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플러스 1 되겠다. 이렇게. 그럼 얘가 2랑 1 해서 풀 맞잖아요. 그래서 x 빼기 1이 제곱 들어가고 x 더하기 1이랑 위에 거에서 x 더하기 2까지 해서 이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답은 이렇게 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 4번이다. 자, 넘어가서 7번으로 갈게요. 자, 7번도 보니까 두 부등식, 자, x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5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5a 그게 0보다 작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과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게 0보다 크다를 만족을 한대요.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가 4뿐이래. 자,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게 4밖에 없다. 그냥 뭐 이렇게만 쓸게요. 4 하나. 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정수인 게 4밖에 없다는 거예요. 범위에 4만 있다는 게 아니라. 자, 그때 A, 정수 A의 범위가 P부터 Q까지인가 봐. PQ를 더해달라. 자, 일단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면은 얘는 3하고 1 마마 들어가면 되죠. 그럼 X가 지금 1보다는 작다 또는 X가 3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야. 요거 하나 알 수 있고. 일단 이것도 인수분해 해보면은 5랑 A 마마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얘는 A가 클지 5가 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네. 어쨌든 X가 A랑 5의 사이 범위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지. 그래프 수직선 그리는 거야. 수직선. 자, 해놓고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확실한 거를 먼저 해주는 거야. 확실한 거.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빵꾸 뚫어놓고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범위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거랑 이제 공통근 찾을 건데 얘는 경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5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A가 5보다 큰 쪽에 있었다 쳐봐요. 그럼 요렇게 날아가겠지. 그럼 그 범위 안에, 공통 범위 안에 4라는 요 4라는 정수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아, 그러면 A가 일단은 5보다는 무조건 작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거 푹 날아가봐. 날아가다가 중간에 4를 포함하는 순간 끊어줘도 되고요. 정수값에 4만 존재해라 이 소리인데, 이 계속 가다 보면은 이쪽까지 넘어와도 정수 범위에는 4밖에 없죠. 언제까지 이게 될까 이거야. 왜냐면 여기 사이에는 공통범위 없으니까 충분히 A가 저쪽까지 날아가도 돼.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냐? 자, 여기까지 와서 만약에 2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아니구나, 0. 그럼 0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근데 0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0이 이 왼쪽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이 빨간색 마지막 그는 누구였냐면 아까 A였잖아. 그 A가 지금 0이랑 1 사이에 존재하면 된다 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A가 1까지 가는 건 괜찮지. 그리고 그 전에
2여도 되고 3이어도 되고, 근데 4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로 가능한 거는 여기서 끊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A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 근데 0보다 넘어가 버리면 0도 근으로 들어오니까 정수가 하나 추가돼요. 그래서 얘는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A가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리고 A가 4보다는 작아야 돼. 그 사이 범위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건 등호잖아. 자, 여기 등호가 될까? 그러니까 A가 4가 될 수 있냐는 건데, A가 4에서 딱 내려가 버리면은 4라는 정수가 공통 범위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안 되고, 여기에 그러니까 A가 0으로 가는 거는 괜찮죠. 왜냐면 어차피 그래도 0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원하던 범위가 되는 거고, PQ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더해주면은 4가 나오겠다. 알겠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음에 8번으로 갑시다. 자, 8번도 보니까 3차 방정식 돼 있고요. x 세제곱이 8이래요. 자, 그때 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우리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8 넘기면은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x 빼기 2에다가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4다 이렇게 쓸 수 있어. 는 0이다. 자, 그러면 봐봐. 한 허근이라 했기 때문에 그 허근이 나오는 텀은 요 2차 텀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게 오메가고, 뭐 또 다른 근이 필요하다면 오메가 바라고 잡으면 되겠죠. 자, 이런 상태고, 자, 그랬을 때 있는 대로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 얘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두근의 합,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두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2고요. 두근의 곱은 4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리고 대입했을 때도 성립하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2오메가 더하기 4가 0 된다. 이거는 항상 얘네가 짝이잖아. 그래서 얘도 근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성립할 거야. 그리고 오메가도 그렇고 오메가 바도 그렇고 세제곱하면 8 나온다 라는 거는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기억부터 갑시다. 자, 오메가 바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이거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니은으로 가보니까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2 오메가 바냐고 했어요. 자, 이거는 만들어 보는 건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좌변은 오메가고요. 우변은 오메가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거에서 많이 했단 말이야. x 세제곱은 1입니다. 에서도 이걸 유도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말이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게 오메가 바이기 때문에, 자, 오메가 한번 바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걔는 오메가 분의 4죠. 근데 여기서 잘 보니까 요거랑 요걸 한번 볼까? 지금 오메가 제곱으로 볼게요. 세제곱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걔가 지금 8인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 게 오메가 제곱이거든. 오메가 제곱을 그럼 우리는 오메가 분의 8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4라며. 그럼 얘는 오메가 분의 4를 2배 한 건데 오메가 분의 4가 누구라고요? 오메가 바라고. 그래서 얘를 2 오메가 바라고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참입니다. 아니, 미안해, 거짓입니다. 니은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틀렸죠? 거짓이고요. 자, 그 다음 디귿으로 가보자. 한번 쓸게요. 디귿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4 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이래. 그게 마이너스 1이냐라고 물은 거야. 자, 저거를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될까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은 뭐 해볼 거냐면은 이 모습이 지금 어디 보이냐면은 여기 보이거든. 저기서 우리가 이 플러스 2 오메가만 딱 반대편으로 넘기면은 오메가 제곱에 4 더한 게 마이너스 2 오메가라는 거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대신 대입을 할게요. 그래서 대신 넣어주면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2 오메가 그리고 분의 오메가 바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1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여기서 무슨 작업할 거냐면 그냥 여기다가 오메가 바를 곱해버리자. 분자분모에 똑같은 걸 곱할 건데, 이런 짓을 왜 했냐면은, 자, 분모에서 잘 봐요. 분모에서 요거 보이죠? 걔가 지금 누구냐면 4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분모를 마이너스 8로 쓸 수 있고요. 분자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지.
자, 오메가 바의 세제곱 뭐였어? 8이었어. 8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디귿도 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역과 디귿만 참이 됩니다. 3번이 3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9번도 한번 해봅시다. 자, 9번도 한번 보자. 0이 아닌 세 실수 A, B, C에 대해서. 자, 0이 아니래요. A, B, C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복소수 B 플러스 CI다 이렇게 돼 있어요. Z는 B 플러스 CI다. 자, 이때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지금 fx를 보니까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라. 가조건 보니까 fx는 1차식 x 빼기 a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일단 이거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가 얼마로 되냐면 2를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2로 해주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2 들어가면은 여기 1 떨어져서 2 내려오고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4고 5 내려와서 10 떨어지고 0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얘가 더 이상 요 텀을 보면은 판별식을 해보면 알겠지만 0보다 작아요. 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 텀으로 인수분해가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fx가 지금 x 빼기 a로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얘가 x 빼기 a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a는 2라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f한테 z를 넣어주면은, 근데 아까 뭐랬냐면 0이 아닌 실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실수텀과 허수텀이 다 살아있는 복소수기 때문에 무조건 허수입니다. 자, 그래서 f한테 z를 넣으면은 0이 된대. 그 말은 fx는 0이다의 근중 허근이 z라는 거야. 근데 그 허근이 여기서 어디서 나와요? 는영 해보면은 여기서 나오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을 우리가 z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z랑 빼기 z 바가 i가 붙으면은 양수가 되어달라 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되래 일단.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저 방정식을 좀 데리고 올 건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다 해서 우리 ABC 찾는 게 목적이니까 어쨌든 근해 공식으로 한번 다 구해보자. 그럼 여기서 x가 뭐라고 나와요? 반공식 쓸까요? 1 풀 마의 루트 반의 제곱하면 1이잖아. 마이너스 ac니까 루트 4거든요. 마이너스 루트 4. 그러면 2i라고 그냥 쓰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z가 1 플러스 2i일 수도 있고 1 마이너스 2i일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의 짝에 맞게 z바를 구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2i 플러스 2i거든. 자, 이제 둘 빼보자. 빼면은 이 순서대로 빼면은 실수텀 사라지고 허수텀이 2배가 될 거야. 그러니까 4i가 나와 여기가. 4i가 돼버리면 i랑 곱했을 때 음수 나오죠. 그래서 얘는 탈락. 요 순서쌍이 아니고 얘네 빼봐. 1끼리 사라지고 마사 i니까 얘가 마이너스 4i면은 i제곱 돼서 마이너스 1 되잖아. 양수 나오죠. 얘가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z를 얘로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b가 얼마예요? 1이고요. c가 얼마야?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래서 a, b, c 다 구했고 싹 더해달라 했으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네. 된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10번으로 갑시다. 자, 10번을 바로 갈게요. 자, 3차 방정식 하나 나와 있고요. 이거에 서로 다른 세실근을 1,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자, 얘네를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자, 일단은 써보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이고 더하기, 자, k 풀 3에 x 빼기 k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이때 이거의 세실근이 1과 알파와 베타인데,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되라고 하는데 일단 1이 확실한 근이잖아요. 1 넣으면 당연히 0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조리제법 한번 가자. 그래서 1 써주시고 1 떨어지면 1이고 마3이고요. 마3이면 k고요. k여서 0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봐봐. 여기서 x 빼기 1은 요거로 나온 거고요. x 제곱에 마3x 풀 k가 0 됐을 때 나오는 여기 텀에서 나오는 근 있잖아. 얘가 이제 알파랑 베타인 거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두 근의 합. 걔네 더해주면 3, 두 근의 곱해주면 k. 이거 알 수 있어. 근데 생각을 좀 해보자. 봐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세 개가 근이면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피타고라스가 만족될 거고요. 무조건 제일 큰 양수가 하나 존재할 거거든. 걔가 빗변에 써줘야 되니까. 근데 그 빗변이 1일 수도 있고 알파, 베타 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알파랑 베타는 더하면 3이 되는 양수잖아요. 그럼 무조건 둘은 1보다 큰 수일 수밖에 없죠. 둘 다가 아니라 1보다 큰 수가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거는 1이 제일 큰 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1이 만약 여기면은 뭐 예를 들어 베타가 여기라고 하고 알파가 제일 긴 변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하나 또 나와. 알파를 제곱한 거는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베타 제곱 더하기 1이다. 이것까지 쓸 수가 있는 거다. 야, 근데 지금 해달라고 한 게 뭐냐면 상수 k 값을 구해라 라고 한 거네. 그럼 일단 지금 또 뭘 줬냐면은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 했고 m과 n이 지금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일단은 자 넘겨보자. 이거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 는 1인 상태고 우리가 여기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합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지금 두 개 더한 게 얼마라고 돼 있냐면은 3이라고 돼 있지. 그럼 얘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니? 3분의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얘랑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가 뭐라는 거? 뭐죠? 3분의 1이라는 거.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를 한번 더해볼래? 지금 찾는 게 k니까 두 개 더해보면은 2알파 나오거든요. 더하면 3분의 10 나와. 그래서 알파가 3분의 5야. 자, 알파가 3분의 5면은 베타는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은 k는 뭐라고 나와? 9분의 20이에요. 이렇게 나오겠다. k 찾는 게 답이었고요. m분의 n에서 mn, 그러니까 분자분모 더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자. 자,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는 x는 p일 때 최소값 마사를 갖는다. 자, 최고차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모양 잡아놓고 아래로 블록으로 p에서 뭐라고요? 최소를 갖는데 얼마였죠? 마이너스 4다. 이게 f입니다. 우리가 저 fx의 식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냐면 최고차 개수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 빼기 p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중 한 근만이 fx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해라. 자, 그럼 봐봐. 그 2차 방정식 삐리리 나온 거 있잖아. 걔가 얘거든. 요거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은 이렇게 돼서 1 또는 마3 이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두 근 사이 아니구나. 서로 다른 두 실근 중 한 근만 2차 함수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해라 라고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x축이 당연히 이렇게 위로 지나가겠지. 왜냐면 얘가 최소값이 마사니까. 그럼 가다 보면 이제 두 개가 나왔단 말이지. 근데 이 1과 마3 중에 하나만 얘네 둘 사이에 존재해라 이 소리야. 그렇도록 하는 정수 p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한 건데 딴 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1이 여기 있으면은 마3은 여기 있어라는 거고요. 왜냐면 한 근만 존재하라 한 거니까. 아니면 마3이 만약 요 사이에 있으면은 1은 바깥에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다 대입을 해보자. 이 fx 식에다 넣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미리 좀 해놓을게요. 그럼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아니다 그냥 넣을까? 그럼 잘 봐. 첫 번째는 f1과 f3인데 f 마3이죠. 미안해. f의 마3과 f의 1인데 f의 마3 한번 넣어볼래? 마3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거든? 얘는 뭐 나와? f1은 1 들어가면 뭐야? p 빼기 1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플러스 나왔으면 얘는 마이너스라는 거고
그게 지금 어떤 케이스를 말하는 거니? 빨간색이니까 색깔 좀 맞추자.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빨간색 경우를 잘못 썼네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고 플러스죠. 미안해. 자, 그럼 빨간색 먼저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저거 전개하면은 P제곱에 더하기 6P고요. 여기서 풀 9에다가 4니까요. 풀 5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양수였을 때 얘는 이게 뭐야? P제곱에 마이너스 2P에다가 1에서 4 빼면은 마이너스 3 나오겠다. 그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얘 위에 거는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그냥 바로 갈까요? 가장자리잖아? P가 그러면은 마오보다는 작다 또는 마일보다는 크다가 나올 거고, 밑에 거는 3하고 1 들어가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럼 이거는 사이범위라서 마이너스 1과 3, 4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다. 요러면 이제 문제 상황이 만족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정수 P의 개수니까 요 범위의 공통범위를 좀 찾아봅시다. 공통범위가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그냥 이거네. 밑에 거 요거 나오겠지. 요 안에 정수가 누구 있죠? 0도 있고요, 1도 있고요, 2도 있죠. 그래서 0, 1, 2가 일단 답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노란색도 한번 해보자. 밑에다 할게. 그럼 얘가 지금 P에다 마 삼는 거잖아. 위에 거였거든. 그러니까 지금 위에 다 해놨으니까 바로 가져가자. 이게 음수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사이범위에 나와서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사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뭐야? P에 마이너스 3에다가 P에 플러스 1이죠. 요게 지금 이번에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돼. 양수. 얘랑 반대니까 어떻게 돼? 마일보단 작다 또는 3보단 크다의 범위에 나오겠지. 둘에 모두 해당하는 범위는 또 위에 게 되겠네. 그래서 위에 거에서 나오는 정수가 누구 있어? 마4, 마3, 마2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총 6개가 되겠죠? 3번이다. 이거는 그냥 상황에 맞게 풀어본 겁니다. 넘어가고 다음 문제 12번으로 가자. 자, 이제 12번부터는 경우의 수 문제여서 한번 또 시작을 해봅시다. 자, 12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다항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알파 플러스 베타 해놨고요. 더하기 그 다음 거는 A 더하기 B랑 그 다음에 감마랑 델타인데, 이걸 전개를 했을 때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항과 여기서 나오는 항에 동류항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항이 계산될 일이 없다는 게 보장이 된 거고, 그럼 여기 지금 3개, 여기 2개잖아. 그럼 그냥 개수는, 항의 개수는 그냥 6개.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개수는 4개. 개수끼리 그냥 곱하는 거였죠. 그만큼의 순서쌍이 나오니까. 그래서 총 개수는 10개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어느 놀이공원에서 직원 3명을 채용을 할 건데요. 남자 넷, 여자 5이 지원을 했대요. 자, 이때 남자 1명, 여자 2명을 뽑을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남자 4명이 지원했고 여자 5명이 지원했는데, 남자는 1명 뽑을 거고 여자는 2명 뽑을 거래.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4명 중에 1명 고르자. 4시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5명 중에 2명 고르자 해서 2개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4 곱하기 10, 그래서 40 나올 거고 4번이죠. 그 다음 14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14번을 보니까 NCR은 누구래요? 12CR과 더하기 그 다음에 11C6 그리고 11C7의 합이다 라고 돼 있어. N과 R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요거는 외워둬야 돼요. 뭘 외워둬야 되냐면 요거 있죠. NCR을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었지? N-1CR과 N-1CR-1의 합으로 쓸 수 있었다 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런 문제 풀 때 보려면 외워둬야 돼. 완벽하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왼쪽 수가 서로 같아야 되고, 일단 오른쪽 수의 차이가 1 차이 나는 관계면 무조건 왼쪽 수의 하나와 증가시켜주고 오른쪽 수는 2개 중에 큰 거 써주면 돼요. 봐봐, 여기 딱 보니까 11, 11 나와 있잖아. 왼쪽 수가 같고 1 차이가 나, 오른쪽 수가.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왼쪽 수 하나 올리고 오른쪽 수는 둘 중에 더 큰 거 쓰면 돼요. 알겠죠? 12C 7이 되는 거고, 얘네 둘을 더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눈에 또 띄는 게 뭐냐면 얘네 둘이 같은 수지. 그리고 여기 왼쪽 수가 둘 다 12, 12로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R이 7보다 더 하나 큰 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12C 8이고 얘가 12C 7이 돼서 그 결과가 13C 8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N과 R이 다 구해지는 거지. 이걸 보려면 이거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했어 지금? N과 R을 더해달라 했네. 더하면은 21이 나오겠죠. 정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봅시다. 15번. 자, 15번을 보니까 5개 문자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배열을 했대요. 60번째에 위치하는 단어가 누구냐라고 했어. 자, 사전식 배열은 다 알죠? 그래서 60번째 오는 거 세려면 일단 가장 앞에 오는 게 A로 구성된 수인데 그냥 여기 4팩토리얼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누구야? B 오는 건데 걔도 뒤에서 그냥 4팩토리얼이지. 왜 이렇게 단순하게 세냐면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몇 번째인지 궁금한 거지 그 앞에 누가 있는지가 궁금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이 녀석들 4팩토리얼로 해주면은 그냥 A로 구성된 맨 앞이 A인 숫자가 아니죠. 문자가 24개, B로 나와 있는 게 24개. 그럼 우린 지금 60번째 찾는 거죠. 60번째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48이란 말이야. 좀 더 가봐야 돼. 그래서 C를 갈 건데 C로 그냥 해버리고 4팩토리얼 또 해버리면은 72가 돼서 60을 넘어가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세보자. 그럼 그 다음에 제일 빠른 A가 왔다 쳐봐요. 그럼 여기 6팩토리얼. 그 다음 B가 왔다 쳐보자. 그럼 또 3팩토리얼. 그리고 여기도 3팩토리얼. 그래서 뭐가 돼? 6가지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면은 48에다 12니까 딱 60개가 되겠다. 그럼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면 CB로 구성된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수를 써주면 돼요. 마지막 문자를. 그러면은 지금 남는 게 누구죠? 12 썼으니까 A, D, E가 남았는데 제일 마지막이면 E가 맨 앞에, D가 그 다음, A가 마지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한번 가볼게. 또 문제 같이 읽어보자. 자, 어느 영화관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다음과 같이 놓여 있고요. 4명의 남학생과 6명의 여학생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서 자리에 앉아달라라고 했어요. 다시. 남자가 4명이고요. 여자가 6명이래. 자, 이랬을 때 가조건 보니까 앞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앉아야 된대. 그 말은 남자 둘, 여자 둘이 앉는다는 소리고요. 뒷줄에는 남학생이 이웃하여 앉을 수 없대요. 이웃하여 앉을 수 없다는 거는 이웃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 일단 뭐 할 거냐면 앞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 앞줄 간단하잖아. 앞줄 채울 때는 그냥 저 남자애들 4명 중에 몇 명 골라? 2명 골라요. 자, 이게 남자애들 지금 선정한 거야. 그리고 여자애들도 6명 중에 2명을 골라요. 그러니까 앞줄에 앉을 애들을 고르는 거야. 그럼 이제 2명씩 지금 내가 골랐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앉혀야 되냐면 교대로 앉혀야 돼. 교대로. 그럼 남녀일 수도 있고 여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케이스가 2가지입니다. 자, 지금 내가 이 2라고 쓰는 건 뭐냐면 남일 수도 있고요. 남여일 수도 있어서 2개 다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자리 지정이 끝났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남여였다고 해봐요. 그럼 남자 자리가 여기고 여자 자리가 여기니까 남자애들끼리 줄 서는 게 2팩토리얼이고 여자애들끼리 줄 서는 것도 2팩토리얼이겠지. 뽑힌 애들끼리 줄 서는 거. 이렇게 나올 거다. 조금 길긴 한데 어쨌든 뭐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정도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줄로 한번 가보자. 자, 뒷줄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남는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야? 남자 2에다가 여자 4 남았거든. 근데 얘네가 앉을 때 남자애들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자, 이웃하지 말아라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여자애들 자리만 미리 맡아놔. 그럼 몇 개의 자리가 생겨요? 항상 플러스 1이야. 5개의 자리가 생겨. 그럼 저 5개 자리 중에서 우린 몇 개를 골라야 되냐면 2자리를 골라. 그럼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길 골랐다고 해봐. 그럼 저 자리는 남자애들 앉힐 거고요. 나머지 빈자리는 누구를 앉혀? 여자애들 앉힐 거야.
그러면은 여기 남자애들 여기 선정한 자리에 앉을 거니까 2팩토리얼로 앉을 거고, 그 뒤에 이제 여자애들은 빈자리 미리 맡아놓은 자리에 앉으면 되겠죠. 4팩토리얼로. 이렇게 된다. 이걸로 끝이다. 자, 계산만 해보자. 계산만. 위에 거는 어떻게 돼요? 맨 앞에 거 6, 그 다음 15, 2니까 8. 그러면 2를 하나 얘한테 줄까요? 35를 만들고 24가 되겠다. 24 곱하기 30. 그래서 들어가면은 720 나올 거고, 밑에는 뭐야? 얘가 10가지죠. 얘 뭐예요? 2가지고. 답이 지금 엄청 크구나. 아, 근데 미안해. 잠깐만요. 지금 답에서 요구하는 대로 답을 좀 써주자. 지금 막 480 뭐 이렇게 뭐 팩토리얼로 써놓고 이러는데, 최대한 팩토리얼 좀 찾아보면은 여기 지금 4팩 보이잖아. 그래서 5를 한번 찾아보자. 5. 여기서 가져올까 5를? 얘 10 나오니까 5를 얘한테 줘버려. 그럼 2가 하나 남겠죠. 여기 지금 4에다가 5팩토리얼까지 완성. 근데 5팩토리얼로 이거 하면 안 나와서 뭐까지 해볼 거냐면 6도 하나를 얘한테 줘버려. 그럼 6팩에다가 15랑 8 남았고요. 그 누구 남았니? 4 남았지. 그럼 4 중에 하나 떼가지고 2를 하나 떼서 얘한테 줘버려. 30. 그럼 얘는 얘랑 만나면은 16이 되겠다. 16. 얼마예요? 이거 480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의 형태에 맞게 해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17번으로 가보자. 자, 17번은 뭐라고 하냐면 아래 그림과 같이 3개의 평행선, 4개 평행선, 5개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대요. 자, 이 평행선으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개수. 자, 평행사변형 문제였으면은 오히려 간단해. 근데 지금은 사다리꼴 구해달라 라고 했어요. 일단 이 방향으로 생긴 평행선이 몇 개야? 5개야? 5개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방향으로 3개 그어져 있고요. 그냥 대충 그려보자. 그 다음에 여기로 4개가 그어져 있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일단 평행사변형이 아니어야 되고, 원래 우리 평행사변형 구할 때 어떻게 했었지? 평행선을 방향성마다 이제 2개씩 골라가지고 4쌍이 아니죠. 2쌍을 만드는 거였지? 그러면 이제 평행사변형이 완성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사다리꼴이야.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야? 사다리꼴은 뭐냐면 평행한 한 쌍의 대변이 존재하면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에 포함됐던 건데, 그 중에 이제 지금은 평행사변형을 제외하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별거 없어. 평행한 한 쌍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그 한 쌍을 요 방향성으로 잡을지, 요 방향성에서 잡을지, 이 방향성에서 잡을지만 선정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 요 방향성을 1번 케이스라고 하고, 요 방향성을 2번 케이스라고 하고, 요 방향성을 3번 케이스라고 해보자. 그럼 1번 케이스는 뭐냐? 저 5개 평행선 중에서 2개를 골라요. 그러면 요 중에서 예를 들어 얘랑 뭐 얘를 골랐다 쳐봐. 그럼 얘네가 이제 평행한 그 사다리꼴 중에서도 평행한 한 쌍이 되는 거고, 그거 외에 우리가 변을 2개 더 뽑아야 돼. 그래야 사각형이 되잖아요. 근데 그 2개를 원래는 한쪽에서 2개 고르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한 거야? 이쪽에서 하나, 그러니까 3번에서 하나, 2번에서 하나, 이게 하나씩 골라달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요? 3번 4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에 2번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자. 이겁니다, 이거. 그럼 4, 3, 12에다가 10 곱하니까 120까지가 되겠지. 이게 1번이고요. 2번으로 갑시다. 2번에서 우리가 2개 뽑을 거야. 그러면 3C2겠죠. 그럼 나머지 애들에서는 똑같이 하나씩 뽑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3이죠. 3에다가 얼마야 이거? 얼마니? 20이니? 3에다가 20 곱하면 얼마예요? 계산 못해요. 60까지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얘였으면 뭐야? 4개 중에 2개를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다 하나씩 5C1, 3C1이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맨 앞에 게 6 나오고, 그 다음 게 5, 9에 30 됐고 90 나오겠다. 싸그리 더하면 되니까 요도 한 150, 270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8번도 한번 해보자. 18번 봐봐요. 보니까 보기 중 옳은 거, 그러니까 성립하는 식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얘들아 지금 일단 범위는 항상 조심해야 돼. 범위는 그게 쓰이든 안 쓰이든 조심하시고요. 기억부터 가자.
자, 기억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n 곱하기 n-1c k-1은 k 곱하기 nc k냐? 라고 물었어. 두 개 같은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해보자. 우리가 아는 조합의 정의대로 한번 가보면은 얘 뭐였지? 맨 앞에 있는 n 쓰시고 분모는 얘네 둘 뺀 거에 팩토리얼 하나 1끼리 사라지니까 그 다음 오른쪽 수의 팩토리얼 하나 그리고 분자는 왼쪽 수의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뭐야? 맨 앞에 있는 k에다가 n-k의 팩토리얼이고 뒤에 획수 k의 팩토리얼 그리고 여기는 n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서 둘 만나면 뭐가 돼요? 이게 n팩이죠. 분자는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분모가 조금 다른데 얘를 얘랑 약분해봐. 그러면 뭐가 나와? k-1 팩토리얼 나오지. 양변 똑같은 거야. 기억 맞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외우라 그랬잖아. 안 외우면은 못 풀어 이런 거. 그냥 무조건 외워줘야 되고요. 니은으로 갑시다. 자, 니은 뭐래? 3npn 이거래. 그거에다 곱하기 n팩 분의 1 그리고 더하기 n 플러스 1팩 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자, 그걸 하면은 3nc n 플러스 1인가? 라고 물었어요. 3nc n 플러스 1이냐? 일단은 뭘 해볼 거냐면은 얘가 누구지? 얘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얘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외워뒀잖아. 그러니까 NCR이 뭐야? NPR을 R팩으로 나눈 거라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3npn 더하기 1을 누구로 나눈 거야? 못하고 있다. n 플러스 1팩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좌우변이 같냐고 물은 거잖아. 그래서 같은지 확인만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차라리 저기를 바꿀까? 그냥 일단 해보자.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 뜻이 3n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개를 곱하라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지금 뭐야? 3n부터 시작해서 n개까지 곱하라는 거야. 그래서 둘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저거를 그냥 써보면은 얘는 3n 팩토리얼 나누기 n 팩토리얼이죠. 그냥 쓰자. 딴 걸로 해볼라 했는데 그냥 합시다. 얘는 n 팩토리얼과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해에 이거는 두 개를 통분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두 개가 더해진 게 맞죠? 그러면 여기서 미안해. 제정신 아니네. 얘 뭐야? 얘는 n 플러스 1 하나만 더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두 개 곱한 걸로 통분하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1팩으로 통분을 해야지. 바보같이 했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분모끼리 곱해 주는 건데 일단 둡시다. 그냥 이 상태로 두고요. 얘도 한번 써보자. 그럼 분모가 지금 n 플러스 1 팩토리얼 나왔고요. 얘는 뭐예요? 그냥 이거 조합대로 갈까? 괜히 이렇게 써가지고 헷갈리게. 이거 그냥 쓸게. 분자 n 3n의 팩토리얼 들어가고 분모는 얘네들 한번 뺀 거. 그래서 빼면 뭐야? 헷갈려. 빼면 이렇게 되나? 그리고 한 번은 오른쪽 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얘네들이 또 똑같냐? 라고 물은 거잖아. 그래서 여긴 똑같고요. 똑같은 거는 이렇게 표시만 해놓자. 얘네들도 똑같지. 남은 게 이제 이렇게 둘인데 얘는 뭐야? 얘는 쟤가 2n-1이죠? 이거의 팩토리얼. 근데 이거는 같다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죠? 왜냐면 좌변에 남은 게 지금 n팩분의 n 플러스 2고요. 그게 지금 2n-1팩분의 1과 같냐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모른다. 틀렸다. 항상 같은 게 아니면 그냥 틀린 겁니다. 자, 디귿으로 가보면은 자, n 더하기 1의 팩토리얼 분의 2npn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걔가 2ncn 마이너스 2ncn-1 이렇게 되냐고 했어. 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어떻게 가볼 거냐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냥 써보면은 분자는 2n 팩토리얼 나누기
두 개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n팩인가요? 그리고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얘는 뭐야? 얘 헷갈려. 얘가 2n의 팩토리얼이죠? 그리고 나누기 두 개를 한번 빼, n팩. 그리고 오른쪽 수의 팩토리얼 한 번 더 써. 다음 마이너스 또 왼쪽 수의 팩토리얼 나누기 두 개 빼면 뭐야? n 더하기 1이죠. 이거의 팩토리얼 그리고 왼쪽 수의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다. 얘네들이 똑같냐고 한 거야. 그럼 일단 분자는 다 똑같아요. 그죠? 분자는 다 똑같으니까 분모들이 같은지 확인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좌변처럼 만들고 싶어가지고 얘네 통분을 좀 해보자. 자, 통분을 할 건데 통분으로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1팩과 n팩으로 통분을 해볼까? 그럼 얘는 n 플러스 1 하나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여기 하나 추가된 거니까. 그리고 얘는 n 플러스 1이 있고 얘도 n이 하나 필요한 거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분모가 n팩과 n플 1팩 분의 분자는 1만 남아. 그게 왼쪽에 있는 분모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 참이다. 그래서 5번이죠. 괜히 내가 머리 쓰려다가 그게 아니라 그냥 계산대로 해주는 게 더 빠르다. 자, 넘어가고 19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19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각각의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mx의 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3의 x에다가 더하기 3이래.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해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에다 박스 좀 쳐놓으시고, 자, 차수를 제시한 게 아니야. 몇 차 부등식 뭐 이런 식으로 준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냥 부등식이란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항상 최고차가 0이냐 아니냐, 이거 신경 써야죠. 첫 번째, m 값이 0일 수도 있죠. 그럼 0 들어가 봐. 그럼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나옵니다.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냐? 자, 이걸 풀면 x 범위가 나오지. x 범위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정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문제에서는 지금 뭐 해달래?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안 됩니다. 근데 체크를 항상 해야 된다고. 특히나 서술형이면은 얘 안 써있으면 무조건 감점당해요. 알겠죠? 무조건 써놓으셔야 되고, 넘어가고 확인을 해주시고 0이 아니었다고 해보는 거야. 그럼 m이 0이 아니면 그때 이제 확실하게 몇 차가 된 거예요? 2차가 된 거지. 2차가 된 거고, 자, 2차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래요. 항상. 그럼 이거는 아래로 블록이랑 위로 블록 중에 어떤 게 가능해? 아래로 블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m 값은 양수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판별식으로 가줘야 됩니다. 자, 판별식 가면은 b 제곱의 마이너스 4a c가 되겠지. 그게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왜냐면 크거나 같은 거니까. 뭐냐면 그림상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되냐 이거야.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얘 안 되죠. 근데 얘는 등호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얘도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야 돼. 알겠지? 이거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릴 때는 무조건 그려보시고요. 아니면 머릿속 할 수 있어. 그럼 바로 가면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m 제곱에 플러스 6m인데 마이너스 뒤에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6m 그리고 더하기 9 들어가자. 그럼 요 2차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m 값은 누구밖에 없니? 3밖에 없어요. 그죠? 0 만들 수 있는 거 3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1번의 답은 3.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 내가 미안해. 이거 안 썼네요. 두 번째. 그리고 2번. 2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 x제곱에 더하기 mx 플러스 2m. 그게 3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3을 넘겨.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 확실하게 아래로 블록이 된 거고,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합시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0보다 작아야 한다. 왜 등호는 안 되냐? 등호가 없으니까 x축이랑 닿는 순간 뭐가 돼버려? 근에서 걔가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모든 실수를 근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그럼 요거는 m제곱에 마이너스 8m에 더하기 얼마예요? 12가 되니 그게 0보다 작다.
인수 분해를 해주면은 2랑 6 해서 마마 들어가면 되니까 4이범이라서 2랑 누구 사이야? 6 사이가 되겠네. 에 해당하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정수가 누구 있죠? 요 안에 3, 4, 5가 있지. 싹 더하면은 12가 나오겠죠? 이게 2번 답이고요. 3번으로 가자. 야, 3번은 뭐라고 돼 있어? 이거 일단 식이 좀 더러우니까 다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를 합시다. 자, x제곱에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은 3m에 플러스 1이죠. 이거에 x.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플러스 2에다가 m 넣으면 더하기 m 더하기 2가 되겠네. 그게 0보다 뭐 한 거야? 큰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또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건 뭐 위에 거랑 모양은 똑같고 숫자만 다른 거죠. 그래서 또 판별식으로 갈 거다.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 그래서 요게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나요? 맞죠? 그래서 9m의 제곱 더하기 6m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4m까지 해서 2m 될 거고요.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겠다. 그게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7과 1 들어가고 9랑 1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풀9, 이렇게 하면은 마7 나오게 해야 여기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 그냥 바로 갈까? 4이범이니까 이거는 누구랑 누구 사이예요? 마이너스 1과 9분의 7 사이가 되겠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0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 정수값은 0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괜찮은 것 같고, 각각의 답을 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 번호별로.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20번으로 가자. 자, 20번 바로 그냥 읽어볼까? 자, 다음 물음에 각각 답하여라. 1번부터 보니까 x 더하기 1은 2고요. 제곱의 합은 a 더하기 1이래. 근데 얘네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달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우리 이런 연산을 항상 할 때는, 연립을 할 때는 두 개 중에 훨씬 간단한 거, 그러니까 먼저 건드리기 좋은 거 가지고 해주는 거 했잖아요. 그럼 누구 먼저 건드려요? 위에 거 먼저 건드려. 그럼 y가 뭐라고 나오니? 2마 x잖아. 그걸 밑에다 넣자. 그럼 x제곱에 더하기 어떻게 돼요? 2마 x의 제곱이 a 더하기 1입니다. 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2x제곱 얘 전개해보면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얘 넘어오면은 마 a의 플러스 3이죠. 이게 0이다. 근데 뭘 했어? 이게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져달래요. 오직 한 쌍. 자, x값의 개수는 여기 대입될 수 있으니까 y값의 개수랑 똑같아. 그러니까 한 쌍이 나오라는 거는 x, y 둘 다 하나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x가 하나밖에 안 나와야 되지. 그래서 x가 한 개다. 즉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중근이다. 판별식 가면 되겠지. 판별식이 0입니다 해서 나오는 a값이 답인데, 이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가 지금 2가 돼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요. 완전 제곱식 돼야 중근이잖아. 얘 얼마 대라는 거야? 2대라는 거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로 묶어놓고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라는 거야. 그래야 중근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은 객관식이었으면 이렇게 그냥 바로 풀고 넘어갈 텐데, 그래도 주관식이니까 판별식으로 좀 가서 이쁘게 써주자. 그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6 되겠네. 그래서 요게 0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고. 그럼 2a가 얼마예요? 우와, 2가 되겠다. 그래서 a가 1입니다. 그래서 요게 1번의 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2번도 읽어보니까 부등식이 나와 있고요. 그거를 만족하는 x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가장 작은 정수 두 개를 더해달래. 자, 그럼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자, 0.4x에다가 더하기 아니네. 마이너스 0.6이고요. 그것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0.3. 그리고 그게 10분의 3x 더하기 1.9래요. 자, 양변에다가 10을 좀 곱해볼까? 자, 10 곱해주면은 여기서 4x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3, 얘는 3x 더하기 19가 되겠다. 그래서 요 범위가 나올 거고, x 찾는 거니까 이거는 연립 부등식이잖아. 그래서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 각각 풀어볼게. 그럼 첫 번째 거부터 풀어보면 넘기면 9x, 넘어가면은 9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x가 1보다 작아요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해보면은 넘기자. 그럼 8x.
걔가 크대. 누구보다 19가 넘어가 마이너스 16 나와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지. 그래서 두 개가 나왔다. 자, 뭐라고? 연립이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공통 범위 찾는 거라고. 그래서 둘의 공통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가장 큰 정수, 가장 작은 정수 더하는 거니까 1과 요 범위에 있는 가장 작은 정수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더하면 0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이 0이 되겠다. 자, 일단은 1회차를 풀어본 건데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작년 기출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1학기 시험지와 2학기 시험지가 지금 같이 섞여 있는 시험지예요. 이게 지금 교재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그 난이도 구성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여기 있는 거를 다 수월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